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DMZ에 살고 있는 생명들, 이런 주제입니다. DMZ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동물들과 만나는 희귀한 시간이죠. 국립생태원 박용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DMZ 하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DMZ를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의 하나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생태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불완전한 건가요? DMZ 자체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군사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라서요. 생태계로 봤을 때는 뭐 인간의 간섭이 좀 덜해서 생태계적으로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군사 작전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간섭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 간섭 요인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예로 뭐 지뢰 배설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군사 작전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수목이 울창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북한에서 불을 놓으면 우리도 네. 불을 놓는다거나 시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꿀창한 숲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네요. 하면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갑자기 뭐 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래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된 생태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뭐 그 누구보다 DMZ의 희귀동물들 만나고 계실 텐데요. 저 아주 신기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저새라는 이름 봤어요. 제가 좀 무식을 토로하겠습니다. 이 억새를 의학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방언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될까 두려워 뭐 이런 이제 옛말이 생각나는데 이 저새는 어떤 새입니까? 저새는 DMZ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고요. 참 네. 재밌는 새인데요. 영어로 블랙 페이스 오브 스푼빌이라고 그래서 기네요. 예. 검은 얼굴을 가진 스푼빌, 그러니까 젓가락 있는 새라고 네. 그래서요. 부리가 젓가락 모양으로 돼 있어서 먹이를 물에서 이렇게 수저를 젓듯이 해가지고 저어서 먹이를 잡는다 그래서 저새입니다. 부리를 젓는군요. 예, 젓는 새, 고개를 저새. 도리도리 하면서 해서 재밌네요. 저새고요. 이 저새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저새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아이고. 대부분의 저새들이 우리나라 지금 서해 5도에서 번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90% 이상의 아이고. 새들이 서해 5도를 중심으로 번식지를 형성을 해서 거의 번식을 다네요. 하고 있는 걸로 그 알고 연평 있습니다. 해전이나 연평 폭격이 있었던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포탄 날아다니는 위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거 아시죠?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박사 동방삭 이런 옛날 노래 이게 예, 저 예. 십장생 얘기였죠 아마. 예. 이렇게 수명이 긴. 예. 근데 그 두루미도 DMZ에 살고 있는 희귀동물에 속합니까? 예, 두루미도 DMZ에 사는 희귀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십장생에 얘기하는 동물 중에 하나고 한 60년을 사는 걸로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선비를 상징하거나 지조나 절개를 상징할 때 두루미 그림에서 얘기도- 보면 예. 고고하잖아요. 다리가 길고. 예. DMZ 내에서는 철원, 파주, 연천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네. 재밌는 얘기로 저희가 이제 DMZ 철원 지역을 조사를 할 때 네. 철원 지역에 군사작전 도로가 생기면서 예. 도로에서 자기 반려자가 죽었는가 봐요. 네네. 3일 내동 그 지역을 돌면서 뚜루뚜루 이렇게 울다가 끝내는 저희가 같이 있던 새도 죽은 것들을 봤거든요. 두 마리가 같이 예, 그러니까 사흘 동안 서럽게 울다가. 예, 계속 한 지역에서 한 마리가 계속 울길래 그 동네에 계신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며칠 전에 그쪽에서 저기 두루미 한 마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지역에 계속 제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떠나지 계속 거기 못하고. 예, 야, 이건 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전설이나 설화도 아니고 최근의 이야기인데 예. 이 두루미가 영물이긴 영물인가 보네요.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자, 이거 그 다음 동물은요. 이제 이 조류 새들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이게 분유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사냥. 산에 사는 양이겠죠? 이 뿔 달린 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포유류죠. 예. 사냥은 어떤 동물이에요?
분유를 만드는 동물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문헌 기록에 보면 사냥의 젖을 짜서 먹었다는 기록들도 있기는 네. 있는데 지금은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중에서 파는 분유를 만들 수는 안 되겠죠, 없습니다. 안 되겠죠.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에 사는 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냥들은 어느 지역에 주로 있나요? 서부 해안이나 중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와 쇠기러기 같은 새들이 네. 주로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동부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냥, 사형로로 같은 포유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동물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반달 가슴곰. 바로 이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된 동물이죠. 예. 지리산에서 현재 복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국립공원에서 복원을 해서 개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네.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산을 되고 있다고 지금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복원 프로젝트로 방사한 곳은 지리산인데 예. DMZ 쪽에서는 원래 이 반달 가슴곰은 어느 쪽에 살아요? 반달가슴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유류라서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아주 적은 개체가 DMZ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동쪽에 아까 예, 사냥과 마찬가지로 예. 야, 이 동물들이 참 교묘하게 예. 서쪽 해안지대, 예. 중부 평야지대, 예. 그 다음에 저 동쪽의 산악지대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네요. 예.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저도 군복무 할 때 만난 적이 있는 친구인데 노루. 근데 노루가 익숙한데 이 중에서도 사양노루가 이거 예전에 좀 문헌에 귀하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 사양노루 이 친구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사양노루가 참 재미있는 동물인데요. 3년생 수컷에서 나오는 사양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된 노루고요. 모든 동물들이 몸에 이제 보신 효과들도 있고 그렇죠. 자양강장 효과들이 많이들 있고 그런 그런 얘기 얘기들을 하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양노루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 무스크향 남자를 유혹하는 향이랍니다. 요즘 뭐 페로몬 향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흥분을 하는 향이라고 그 무스크 향의 주 원료가 되는 게 이 사향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헌 기록들에 보면 진시황 때 있는 양귀비도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사양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얘기들도 어쨌든 있고요. 주로 남성을 유혹해야 할 때 예. 사향을 사용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양노루가 멸종 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또 하나의 기능이 사양 자체가 강심이나 그 혈액순환을 빨리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약으로 먹으면.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드시면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임종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산삼 있는데도 알려주셔야 되고 금괴 묻어놓는데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후손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양을 바로 드시게 드시면 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얘기해 줄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생명이 연장된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풍이나 그런 것들이 풍이 걸렸을 때 혈이 막히거나 그랬을 때 사양을 쓰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양노루가 밀렵이 되거나 약용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이 사양노루가 일반 노루하고 생김새는 비슷한가요? 구분점이 있나요? 노루인데요. 네, 노루인데 희한하게 고라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고라니보다는 작고요. 작고. 고라니하고 좀 틀린 점은 몸에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담비처럼 반점. 반점이 있고요. 반점이 있군요. 사양노루가. 반점이 있고 목에 두 줄의 흰 띠가 있습니다. 아, 목에 두 줄의 흰 띠가. 예. 외관이 좀 뚜렷하네요. 개성이 있는 친구예요. 예. 아, 그렇군요. 사양노루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자, 독수리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독수리가 있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DMZ에 검독수리가 살고 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한반도에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맹금류 중에 하나고요. 네. 독수리를 알면 DMZ 대부분 얘기하는 게 저기 대머리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대머리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는데 네. 아마 몽골에 있는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몽골에서 독수리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훈련시켜서. 것들을 보실 건데 팔뚝에 이렇게 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검독수리입니다. 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잠깐 방문을. 지나가는 네. 새고요. 월동 조류고 우리나라의 텃새는 아닙니다. 아, 텃새는 예, 아니고 지나가는 철새다. 예, 예. 그 검독수리는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나요? DMZ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철원이나 아. 파주 이쪽 저기 그 중부 지역이군요. 새들이 있는 평야 지역에서 좀 볼 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루미랑 쇠기러기랑 싸우진 않아요? 우선 쇠기러기 정도는 검독수리가 사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루미가 원체 크니까. 크기 때문에 아. 우선 날개를 피면 두루미가 2, 3m가 되기 때문에 크군요. 예, 독수리들도 웬만하면 두려워한다. 덩치 큰 애들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작은.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속담에 많이 등장해요. 구렁이. 이 친구는 이제 조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DMZ에 사는 구렁이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데 DMZ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구렁이도 지금 멸종위기종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사양로로 얘기하면서 밀렵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 구렁이도 보신용으로 많이들. 그러니까 구렁이 자체가 크고 그러니까 이묵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무기, 그렇죠. 예. 용이 되기 전. 예. 그러니까 용이 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사람한테 몸에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인식들이 다 몸에 있어가지고요. 좋다 그러시니. 예. DMZ 지역에서는 간섭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고 잡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활보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이런 속담이 유명하잖아요. 예. 구렁이가 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2, 3m 정도 됩니다. 2, 3m. 예, DMZ에 있는 것들은. 사람 키보다 크네요. 예, 이 길이로 보면. 예. 아이고, 이게 뭐 맞닥뜨리면 굉장히 무섭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또 성격을 묘사할 때도 좀 능글능글한 사람을 보고 능구렁이 같다 이런 성격 표현하잖아요. 이 구렁이의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구렁이가 몸집도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뱀은 대부분 다 맹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렁이는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어요? 예. 네. 물리면 우선 이빨이 뾰족하기 때문에 아픈데 독 때문에 병원을 가시지는 않으셔도 뭐 됩니다. 쓰러져서 죽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덜 위험한 뱀이네요. 그래서 구렁이를 쉽게 채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독사나 살모사, 까치독사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맹독이 있기 때문에 독도 없고 인간하고 친숙하게 했던 그런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속담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능구렁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덩치는 크지만 순한 사람, 예. 약한 사람에게 써야 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몰랐는데. 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DMZ 안에 또 이런 동물들이 있네요. 이거 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담비, 수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담비하고 수달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우선 일반인들이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네. 수달은 수자원공사 마스코트로도 돼 있어가지고 네. 잘 알려져 네. 있겠지만 그 마스코트는 이게 캐릭터화한 거잖아요. 예. 네. 아마 근데 캐릭터도 실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 아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네. 담비는 물 밖에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고 하면 수달은 얘기했듯이 물 안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슷한데.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또 차이가 날까요? 그래도 담비도 물을 싫어하지는 않죠. 물을 싫어하지는 네. 않는데 그 먹이 자원 자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수달은 수달 같은 경우에는 일식 그러니까 회를 좀 좋아하고요. 수달은 회를 좋아한다. 예.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담비는 그 담비는 육식 그러니까 한우나 이런 육류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가는 식당이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담비가 한반도 내의 동물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가요? 이 그러니까 생태계 먹이사슬 해서. 담비가 보기에는 귀엽고 예뻐 보입니다. 예, 네. 예뻐 보이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네. 정도로 뭐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담비는 수달하고 틀리게 맹수입니다. 맹수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문헌 기록들을 보면 음. 여러 마리가 모여서 호랑이를 공격할 정도로 포악한 걸로 지금 좀 포악하군요. 돼 있어서 예쁜 외모와 다르군요. 예, 보는 거하고 틀리게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공격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네. 호랑이도 쉽게 못 건드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맞닥뜨리면 사람도 물거나 사람에게도 좀 위험성이 있겠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야생동물이 네. 사람을 만나면 네. 피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을 만나면 피한다. 예. 이 수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 위에 조개를 올려놓고 까먹는 모습 그런 거 많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셨어요? 이게 네. 배 위에 조개를 올려놓고 돌로 쳐가지고 네네, 조개를 맞습니다. 까먹는 거는요. 네. 비버고요. 비버요? 예. 수달이 아니군요. 미국에 네. 사는 댐을 만드는 비버고요. 같이 네. 물에 살지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수달은 네. 조개를 배 위에 놓고 까먹지는 않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오늘 무식이 다 드러나네요. 네. 그 비버하고 수달도 그래도 친척 관계는 되나요? 먼 많이 친척, 헷갈리는데. 예, 먼 네. 친척 정도는 되는데 비버는 미국 사람이고요. 네. 수달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름 생각하시면 이름 예. 자체도 비버는 좀 영문식이고 예. 수달 우리 한국 이름입니다. 참 재밌네요. 재밌어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DMZ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 정말 살갑게 느껴진 이 동물들이 대부분 멸종위기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DMZ의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네. DMZ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생태계에 있지만 동물들이 예측 가능한 간섭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얘네들이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DMZ의 저희 국립생태원도 그렇지만 그 생태 연구들을 시작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세계평화공원이나 뭐 그런 것들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DMZ 지역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특수한 상황이 세렌게티에 있는 국립공원의 네. 마사이마라나 이런 초원들에서 네.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듯이 향후에는 통일이 되면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의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네,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분단은 비극이지만 어쨌든 60여 년 역사가 이렇게 오면서 세렝게티 같은 야생의 생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 DMZ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들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 한 번만 좀 강조 말씀 주세요. 멸종위기종을 시작해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생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에게 도움을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메르스도 네네. 대발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생을 했던 신종플루 같이 갑자기 생겨나는 이런 질병들에 대한 히트쳤던 약 중에 타미플루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타미플루. 예, 그 타미플루가 원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중국의 팔곽향이라는 네. 차에 감기가 들렸을 때 먹던 차의 일종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한 게 타미플루거든요. 네. 이런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환경변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들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나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느 동물이나 어느 식물이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신약이나 그런 것들의 성분들을 가지고 있을지 네. 저희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심각한 먹이사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중국에서
박정희 대통령님 때 했던 그 새마을운동 사업처럼 네. 중국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업들을 해서 쥐잡기 운동하고 참새 잡는 운동을 저희 어릴 해가지고 때도 좀 했어요. 예, 예. 네. 그거를 불태우는 네, 행사들을 네. 뭐 전 세계적인 뉴스로 방송을 네. 하고 했는데 그때 중국의 말레리아나 그런 것들이 대발생을 해서 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음. 사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들이 하나가 그 모기를 잡아먹는 쥐하고 참새를 잡아먹으면서 그의 중국의 모기가 대발생이 아. 돼가지고 끝내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네. 저기 댕기열이나 그런 것들을 발생했기 때문에 음. 이런 생태계 내 생물 다양성이나 생물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인간한테도 피해가 없고 네. 인간도 살아가는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자원이다.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 역사와 정치사에서는 비극이지만 분단이 자연이 천혜의 생태계 속에서 주고 있는 이 고마운 선물들을 지켜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지금까지 국립생태원 박용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희용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DMZ 250km를 따라서 전설 여행을 떠나봅니다.